오늘 장에서 반응할 이슈와 섹터 종목을 미리 발굴해보는 시간이죠. 대박의 확률, 오늘은 매일경제TV 주머니 송율 매니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해야 할 이야기가 많아서 빠르게 첫 번째 이슈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송율 매니저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100년간 벌 수 있는 돈 수백조 원, 눈총 맞던 원전 금맥됐다라는 기사를 남겨주셨어요. 이 원전주가 지난 금요일장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도 연속적으로 시세가 이어졌거든요. 미국과의 MOU를 체결했다는 뉴스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 원전주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트럼프 쪽에서 원전주를 제시할 거다, 아니면 기존 현 정부가 밀었던 게 원전주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이런 우려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저희는 기대감과 우려 중에서 기대감 쪽에 조금 더 베팅을 해봐야 하는 걸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원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고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한미 양국이 원전 관련해 가지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체코에 대한 수주 기대감을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참으로 끼얹은 게 바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였습니다. 원천 기술의 그런 주도권은 미국에 있다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태클을 걸어왔는데, 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라는 반사수의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겠고요. 자, 제가 지금 두 번째 내용이 약간 괴가 같은 내용인데,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CEO가 최근에 사임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프레그먼 CEO 같은 경우는 프랑스 원전기업 알스톰 출신인데, 계속해서 우리 기업들 태클을 이어왔던, 주도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사임을 하면서 우리 기업에 약간 체코 수주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결국에는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내용인데, 자,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앞서 2009년 바라카 원전 때도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태클을 걸어왔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참여를 인정해주면서 우리가 무사히 수주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수주, 지금 이제 3월 얼마 안 남았는데, 체코 수주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확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전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보셔야 되는데,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보통 대형주 중심의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바닥권에서 눌림목이 있는 대형주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자, 원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수주 건설에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수주가 10년, 건설 10년, 그리고 운영을 60년을 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원전 해체에 들어가는데, 우리 기업들, 특히 이제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신사업 분야로 원전 해체 사업을 진출하고 있습니다. 원전 해체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은, 자, 이게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나온 통계인데, 2050년 같은 경우는 약 500여 개 원전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놀고 있는 원전들, 가동 안 하는 원전들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0기가 넘습니다. 자, 이것들을 해체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492조 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원전 해체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시작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약간 원전주 안에서도 이런 신사 모멘텀 묻어있는 종목들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걸림돌이었던 웨스팅하우스 이 분쟁 문제가 해결되면서 체코 원전도 무난히 넘어갈 거란 기대감 반영되고 있죠. 원전도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근데 우려되는 게 정치적 리스크도 그렇고, 또 어제 LA 산불 관련해서 에너지 공급 차원에서 원전주가 또 오르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승이 단기적인 상승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계속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산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전력망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원전주들 수급이 약간 들어온 모습인데, 사실 산불에는 포커스 둘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이렇게 정부에 대한 성향을 따라가는 섹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구조적인 성장이 시작된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AI라든가 데이터 센터, 전기차 다 필수적으로 전기를 많이 먹는 산업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기뿐만이 아니라 원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제 단순 기대감에 움직이는 테마는 아닙니다. 실적과 수주에 의해서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또 트럼프 당선인도 그렇고 콕 집어서 얘기한 게 데이터 센터잖아요. 그러면 이 대체 에너지로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탄소 배출이 현저히 낮은 원전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아니면 그냥 심플하게 전력 설비를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은 궤는 같습니다. 전력기기랑 원전 궤는 같지만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본다고 하면은 아나운서님 질문대로 사실 둘 다 굉장히 좋은 섹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원전에 좀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선도 있고 변압기도 있는데 사실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고 그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고 하면 변압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원래 10만 원대였습니다. 지금 40만 원대에 와 있기 때문에 살짝 가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닥권에 있는 원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과 전력 설비 두 섹터 모두 좋지만 가격적으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조금 덜 오른 이 원전주에 주목해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는 어떤 이슈일까요? 한국 방산, 중남미 시장에서도 러브콜이라는 기사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섹터로는 방산을 좀 유의 있게 보면 되는 걸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방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대감이 저조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 얘기도 하면서 방산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가 약간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방산하면은 22년도 폴란드양 대규모 수주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자, 거기서 우리가 그칠 게 아닙니다. 지금 대형 방산 프로젝트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수주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중남미 쪽에서도 러브콜이 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는데, 자, 중남미 같은 경우는 사실 방산 쪽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손은 아닙니다. 큰 손은 아니지만 우리 K방산이 중남미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 방산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 수주 금액으로 봤을 때는 방산의 경우 한 240억 달러 정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 전망이 되고 있고, 자, 제가 대형 방산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약간 방산이라고 하면 육해공이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수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약간 대표적으로 한 두 개 정도를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포커스를 둘 수가 있겠고,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28년까지 미 해군은 55척의 함정을 건조하겠다 발표를 했는데요. 규모가 200조 원입니다. 200조 원이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조선소가 사실 없습니다. 한때 400개가 넘었는데 지금 2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함정을 100% 건조할 수 없기 때문에 동맹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조선 기술력 같은 경우는 동맹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는 폴란드에서 차세대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르카 프로젝트인데 여기서도 사실상 가능성이 높은 게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급에 있는 잠수함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경쟁 기종 중에서는 SLBM을 발사가 가능한 유일한 기종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오션 같은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일회성으로 볼 게 아닙니다. 이미 구조적 성장이 시작이 됐고,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비축분이 굉장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채워놔야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은 우리나라한테 포탄을 수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산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됐다. 앞으로도 추가 수주 기대감에 포커스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강하게 수혜가 예상되는 쪽 중 하나가 방산이고, 또 방위비 증액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면서 기대감 받고 있죠. 중남미 쪽에서도 러브콜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산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방산 3대장 주들만 보더라도 사실 폴란드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뭐 새로운 계약이나 새로운 나라에 대한 언급은 거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확실한 모멘텀, 더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도 충분히 기대감이 충분한 건지 궁금합니다. 예, 뭐 사실 방산 같은 경우는 이미 구조적 성장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나운서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정말 팩트로 보면은 저런 관점이 맞아요. 왜냐면 우리 폴란드 이후에 뭐 없지 않냐? 맞습니다. 뭐 없습니다. 근데 방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우리나라 K 방산에 대한 러브콜이 너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북미도 마찬가지인데, 잠깐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폴란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중동에서도 수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뭐 수리온이라든가 소형 무장 헬기, 그리고 KF-21까지도 지금 수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가장 빨리 추가 수주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폴란드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방산은 일회성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올해 같은 경우는 방위비 편성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금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국방비가 80조예요.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많고 지금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가성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성비가 말도 안 됩니다. KF21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동종 기체 중에서는 굉장히 월등한 성능을 갖고 있고 가격은 한 60에서 80% 정도 지금 이제 책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성비가 굉장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수주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전과 방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그럼 저희가 편입하고 있던 종목들 후속 전략도 함께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에 매수했던 코리아 FT가 최고가 기준으로 약 13.2%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동차 관련 기업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현 시점에선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예,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이면서도 친환경차, 특히 그 안에서도 하이브리드 관련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 있지만은 살짝 추세 전환하는 모습인데 저희가 1월 7일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7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동차 부품주들한테 크게 관심이 없던 시기였는데 코리아 FT 같은 경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캐니스터 선도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캐니스터 같은 경우는 연료 탱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하는 부품인데 자, 얘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하이브리드에만 납품하는 게 아닙니다. 내연기관에도 납품을 하는데 자,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를 현대 기아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기아 쪽 내연기관에서는 점유율 70%를 나타내고 있고 이 캐니스터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100%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단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연기관보다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부품값이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기대되는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4년 연속 실적 고성장 중인 기업이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을 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리아 FT 후속 전략까지 함께 챙겨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기업이 어딜지 궁금한데 오늘의 탑픽 기업 알려주시죠. 예,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원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아나운서님께서도 하셨던 말씀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기보다는 원전이다 말씀드렸는데 저평가 종목 우진이거든요. 우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기업인데 원전 계측기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핵심 기술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논해 계측기라고 있습니다. 이 논해 계측기 같은 경우는 함부로 수출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국가 전략 금지 수출 품목인데 이거를 제조하고 이거를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바로 우진입니다. 자, 우진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이 논해 계측기 이게 핵심이다라고 지금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 논해 계측기 같은 경우는 미국, 프랑스 그 다음이 바로 우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논해 계측기를 만들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 나라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고 자, 원전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너무 많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체코 원전 우리가 좀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자, 원전 같은 경우는 보통 밸류체인이 움직일 때 어느 정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어떤 순서냐면은 자, 첫 번째는 바로 매출이 인식될 수 있는 설계 쪽이고요. 자, 두 번째는 터빈, 발전기, 그 다음에 바로 계측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세부 카테고리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진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고성장 중이다 말씀드렸는데 우진 같은 경우도 지금 5년 연속 실적 고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는 약간 작년 대비했을 때 좀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 시점이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 한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한 14%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원전 모멘텀 같은 경우는 지금 일회성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도 원전에 대한 중요도는 계속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우진 같은 이제 원전주들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중요한 거는 원전 해체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자회사 우진 엔텍을 두고 있습니다. 우진 엔텍을 통해서 지금 이제 원전 해체 사업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 해체 모멘텀도 묻어있는 종목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원픽 종목은 우진이었습니다. 원전주 전반에 대한 기대감 있고 그 안에서 실적 면에서도 5년 연속으로 고성장이 이어지면서 기대감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000원 라인 잡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추가적으로 저희 2시간도 개장이 안 남았는데 어제 코스피가 2,500선을 반납했거든요. 요즘에 또다시 증시가 지지부진해졌는데 오늘 장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테마성 전세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저번 주랑 뷰는 같습니다. 어떤 뷰가 같냐면은 지금 트럼프 취임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예상 수혜업종 중심으로 트레이딩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원전이랑 방산을 말씀드렸는데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업종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시계를 좀 길게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니 2차 전지니 저평가 매력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저평가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추가 수주 기대감 묻어있기 때문에 이 두 업종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전반적으로 가져볼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또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항상 저평가 매력을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진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자세한 투자 포인트 네이버 밴드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 송률 매니저 검색하셔서 더 유용한 정보들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더 다시 대박의 확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매니저님.